자, 증시를 위협했던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일단락되고 시장은 다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중요한 이벤트 하나 있었습니다. 좀 엔비디아가 주가 4.3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찍었고요. 시가총액 1위 자리 다시 탈환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실적도 나왔는데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이익, 그리고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매출 기록하면서 시간의 기준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2% 넘는 주가 상승 기록 중입니다. 결국 다시 AI에 몰리는 투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릭 리더 블랙록 CIO가 나와서 강하게 미국 AI 예찬론을 펼칩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은 채권 전문가죠. 하지만 본인이 봐도 지금 주식이 유망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릭 리더는 이 인공지능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미국 주식시장 하반기에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보였는데, 왜냐면은 이 AI가 리더가 보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혁명이다. 뭘 의미하냐?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큰 하락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AI로 생산성이 급하게 증가하면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위협을 제어를 해준다는 거죠. 자, 수요 공급 곡선을 봤을 때 생산성의 향상,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공급 곡선의 오른쪽 이동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GDP가 늘고 물가 우려는 낮아지는 이런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릭 리더가 봤을 때는 이게 당장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로 이게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리더가 보기에 관세도 지금 미국 경제의 일회성인 조정 요인이고 장기적인 부담 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디스인플레,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중동 지역 휴전 상태 좀 불안하고, 그리고 미국 달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관세, 이런 위험이 많은 도전이 있지만 증시가 올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24년 작년에 독일 전체 시가총액에 맞먹는 그런 이익을 냈다. 해외 투자자와 대화를 해보니까 그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는 다각화를 시도를 하겠지만 미국 주식을 다각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 많은 것들이 지금 미국의 부채 위기를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고 다른 나라 국채를 파는 식으로 리밸런싱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주식을 팔고 다른 거를 사지는 않을 것 같다. 큰 손들이. 그만큼 올해 이후에도 이 AI 위주로 압도적인 실적을 낼 거니까 미국 주식에 지금 묻어둬라. 이런 게 릭 리더의 분석입니다. 채권쟁이가 채권을 하지 말고 주식을 해라. 이렇게 권하는 상황이라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비중 있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 파월의 후임 후보로 새 4명이 선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다 여러분 몇 명이 물망에 오르는 거 알고 계시죠? 베센트 재무장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시드, 크리스토퍼 월루 연전 이사,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일단은 마무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약간은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뒷맛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에 이란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핵 협정이 따로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이미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요. 그러면서 다만 이 문서가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이란 폭격이 완전히 성공을 했고 공식 문서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력 충돌이 어쩌면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 어쩌면 조만간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서 휴전 협정이라는 게 콘크리트처럼 공고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즉 양국 간 이 화해가 100%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또 오늘 보시면은 나토가 GDP 5%를 국방비로 배정하기로 2035년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죠. 지금은 GDP 2%를 지출하는 게 원칙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고, 또 지금 러시아가 유럽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재무장을 확실하게 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스페인만 요 인상에 거부뜻을 밝혔는데 결국 투자 관점에서 뭐겠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 종식되면서 글로벌 방산주 주가 이틀 정도 조금 주춤했죠.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그런 내러티브를 훨씬 뛰어넘는 펀더멘털 측면의 강력한 이 투자가 이루어진다. 유럽이 엄청나게 국방비를 늘린다. 이런 내러티브가 다시 살아났고, 결과 오늘 라인메탈, 탈레스 이런 거 보면은 유럽 방산주 회사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오늘
제너럴 다이내믹스 주가 올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지금 코인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는 21개 이 글로벌 중앙은행 거기서 푸는 통화 공급량 M2를 더한 거예요. 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요 까만색인데 문제는 요 글로벌 M2를 이 비트코인 시세보다 10주 앞당겨서 표시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10주 앞당겨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죠. 글로벌 M2가 선행하고 비트코인 시세가 후행하는 그런 그림이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M2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에 따르면 조만간 다시 비트코인 시세가 분출되는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 그래프만 보자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예비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무슬림이죠. 조람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맘다니 의원이 이 우간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인도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 뉴욕으로 와가지고 뉴욕에서 쭉 살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좀 비판하기도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던 그런 캐릭터인데 대학 시절에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 모임을 창립하기도 했었고 얼마 전 하마스 사태에 나왔을 때는 단식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뉴욕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지금 현직인 애덤스 시장이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민주당에서 나갔죠. 이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경선에서 승리한 거 보면은 맘다니 의원이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올렸냐? 마침내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 이 맘다니 100% 공산주의 광인이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시장이 되기 위한 길에 올랐다. 우리는 예전에도 이 급진 좌파를 많이 봤는데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여튼 이 슈퍼리치가 많은 뉴욕 안에서도 이 맘다니의 부상은 상당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뉴욕에 사는 기업가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게 맘다니가 좀 분위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기세가 느껴졌는데 진짜로 1등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리마켓 배팅 봐도 사실은 지금 쿠오모한테 밀려가지고 1등을 할지 폴리마켓도 배팅이 예측이 안 되다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는 좀 거부감이 있겠죠. 워낙 이 캐릭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스 시장, 지금 현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아담스가 아마도 뭐 반유대주의 종식 뭐 이런 자칫 당명을 달고 아마도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아담스를 밀어주면서 공화당 후보가 있으면 표가 분산되니까 공화당 후보를 백악관 입각을 시켜가지고 출마를 포기시켜서 아담스와 맘다니 1대1 맞대결을 시키는 왜냐면 아담스도 민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출신끼리 1대1 맞대결을 시켜서 어떻게든 맘다니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맘다니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민주당에서도 민주당도 사실은 굉장히 이 범위가 넓죠. 리버럴부터 많이 왼쪽에 계신 분들 뭐 워런 상원 의원 같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 관전 포인트가 뉴욕에는 가장 정말 거부가 많고 또 유태 자본이 확실하게 틀어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무슬림 시장이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한다. 굉장히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영상 마무리하고요. 올가을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고 저희 텔레그램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